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왜 빠른 손절을 해야 되는지. 지금 저 또한 그런 때가 있거든요. 고야가 시키는 대로 사라고 할 때 살 걸, 팔라고 할 때 팔 걸. 저도 기본 원칙을 저만의 거래 기준을 세워서 거래를 하고 있지만, 잠시 방심한 사이에, 물리기도 하고, 정말 제가 후회할 때도 저도 있거든요. 지금도 저 또한 제가 그때 우리 직원들은 S 직원들이 나왔어요. 근데 말 안 듣고 가지고 있다가 정말 하락세가 이어지니까 마이너스 5%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야 말을 안 들으신 분들, 그리고 저 바깥에 고야를 모르고 저 바깥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진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면요. 상승장에서는 금방 복구가 되죠. 금방 복구가 되면서 뭐 수익이 나고 우리가 익절을 할 수가 있지만, 하락세가 만약에 이렇게 만나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0%가 되고 마이너스 20%가 순식간에 금방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 20%가 되었으면 100만 원을 진입을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시드는 80만 원이 되겠죠. 8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되려고 하면요. 25% 정도는 수익이 나야만 1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승장에서도 마이너스 20%는 금방 또 복구가 돼요. 근데 마이너스 50%가 되었다고 가정하에, 자, 마이너스 50%가 되면요, 남아있는 시드가 50만 원이 돼요. 그 5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이 되려면은 100%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빠른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표를 보면, 정말 빠른 손절을 하고 내가 관망하고 있다가 정말 제대로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낮은 곳에서 진입을 하면 더 평단이 좋고,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이너스 95%도 99%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70%인 사람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바깥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70%가 되면 233%가 그 수익이 나야만 100만 원 본절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무조건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서 아까워서 손절을 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빠르게 손절을 하는 게 정말 고수들을,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난 고수님들도, 그죠? 고수님들도 칼손절을 하고요. 수억 대를 가지고 수십억 대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손절은 정말 해야 될 때는 칼손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손절을 해야 될 때는 손절을 꼭 하도록 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다시 잡으면 되니까, 우리는 지금 이 트레이딩을요, 한두 달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정말 평생 가져가야 할 나의 돈 버는 도구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내가 손절을 했다고 해서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승률이 100%가 될 필요는 없죠. 10번을 거래를 했을 때 7번 이기고 3번을 졌을 때요. 그 3번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크게 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빠른 손절을 하고 수익을 7번을 냈으면요.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는 거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될 때는 꼭 하도록 해요. 그리고 어저께 스마트 차트, 어제 강의하신 분 스마트 차트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작년에는 저도 스마트 차트를 지금은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거래를 하고 고야 프리미엄 차트랑 같이 겸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우선은 조금은 이론적인 거는 다 제외시키고 제가 거래를 하면서 도움될 만한 것들 좀 찝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고야 라인이라고 해서 지지와 저항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준 라인이 있죠. EX만의 정말 특별한 이런 지표거든요. 자, 항상 고야 라인은 기준이 되고요. 기본이 되고 중심으로 해서 고야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면 조금 손쉽게 그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참고를 하세요. 시세가 고야 라인을 상방 돌파를 하고 L2와 L3가 된다면은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항상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고야 라인 근처에서 진입을 한다. 고야 라인 근처에서 우리가 현물로서 롱으로서 진입을 할 때는 고야 라인 근처가 타점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쇼스로서 하락을 할 때는요, 고야 라인 아래에서 이제 S2, S3 시그널이 뜨면 강한 하락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야 라인 근처에서 진입을 하고 고야 라인을 뚫고 올라가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때는 매수를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올라갔다가도 항상 고야 라인 근처에 왔을 때 우리가 체크를 해서 진입을 하는 건데, 자,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업비트 이제는 제가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업비트에서 알람 설정을 해놓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약 매수보다는 알람 설정을 해놓고요. 고야라인 이쯤에 되면 고야라인 올 것 같다. 그러면 여기 고야라인 오기 전까지 한 두세 개 정도를 알람 설정을 해요. 만약에 해외 거래소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고야 그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제 핸드폰 지금 녹화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요즘 저는 이 부업으로 하루 평균 20만 원씩은 꾸준히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녹화.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RSI 차트에서, 그 어플 알람에서 알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설정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항상 고야 라인 돌파를 했을 때 고야 라인 근접한 부분, 여기 가까운 부분에서 롱으로서 진입을 하고, 숏으로서는 아래에서 진입을 하고, 숏으로서 기다렸다가 만약에 진행이 많이 되어서 하락을 했을 때는요, 고야 라인 올라왔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무조건 예약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예약 매수를 해놨다가도 만약에 고야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알람을 설정해 놓고 만약에 그 알람 설정 부분에 알람이 왔다 그러면은 다시 내가 체크를 하고 진입을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동 평균선은 이제 저는 이동 평균선과 제가 진입을 타점을 잡을 때는요, 그리고 지금 이 차트는 프리미엄 차트 그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차트거든요. 이걸 제가 왜 사용을 하냐면 지금 차트보다는 지금 차트 사진을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게 더 이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꾸지는 않고 그대로 제가 지금 예전 차트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고야 라인만 가지고도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동 평균선만 가지고도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나 보조 지표들 있죠. 거기에서 2개 이상, 3개 이상, 4개 이상이 타점이 정말 근접한 그런 근거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을 때 제가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동 평균선 여기에서 보시면 하얀색 7이평선 그리고 노란색 22평선, 빨간색 62평선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상승을 하면 우리는 정배열로서 상승 추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로 자, 하얀 7이평선, 노란색 22평선, 빨간색 62평선이 역으로서 캔들을 감싸고 하락을 할 때, 하락 추세라고 숏을 잡고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하죠. 역배열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도요, 진입 타점을 잡을 수가 있죠. 이동평균선도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그런 보조지표인데요.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7이평선이 22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크로스가 생기죠. 7이평선이 22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크로스가 생길 때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저는 진입을 고려를 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올라가다가 얘네들이요, 벌어지면서, 이제 또 다시 크로스가 만들어지죠. 이러기가 매도 타이밍.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7일평선이 캔들을 감싸고 올라가면서 22평선과 크로스가 나면서 캔들을 감싸고 올라가는 이 지점. 여기가 진입 타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락을 할 때도 숏으로서 7일평선이 22평선을 캔들을 감싸고 크로스가 나면서 22평선과 크로스가 나면서 캔들을 감싸고 하락할 때 이 안쪽 이 지점이 진입 타점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모야 라인 같이 보세요. 모야 지금 같은 캔들인데요. 같은 차트인데요. 자, 이동 평균선도 정배열, 그 다음에 고야 라인도 상방을 돌파해서 이 타점 똑같은 자리가 되거든요. 여기가 진입 타점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같이 다 여기가 진입 타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맞아졌죠. 두 개가 맞아지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지지선이 만들어져 있겠네요. 그쵸? 지지선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지지선도 가깝고 고야 라인도 상방으로 뚫고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동 평균선도 정배열로 되었고 여기에 지지선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트렌드도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진입 타점을 잡는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 보세요. 행보장에서 L2, S2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죠. 여기는 지금 행보장인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행보장에서 나오는 이런 시그널들은 저는 무시합니다. 근데요. 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설명이 쉬워요. 근데 내가 실전에서 정말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어떻게 지금 이 S 시그널 있죠? S2 시그널 마지막에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지금 여기 미래가 지금 앞으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 S2 시그널이 나왔을 때 실전에서는요, 이걸 말은 지금 설명하기는 되게 쉽거든요. 근데 쉬워요. 근데 정말 내가 실전에서는 이거를 진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 애매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냐면, 이 S2 시그널이 나왔다고 해서, 이 S2 시그널이 지금 뭐 이게 행보장의 연속으로 나오는 시그널이 될지, 정말 진짜 하락 추세로 가는 시그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는 조금 지켜보다가, 자, 고야 라인도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고야 라인 우리가 아래로 하방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래로 갔을 때, 그리고 이동 평균선을 클릭을 해서 보면, 자, 역배열로서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행보가 끝나고 S2 나온 거는, 이게 진정한 하락 시그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자, 동그라미 두 개 같은 차트 보시면요. 여기에서도 고야 라인, 그 다음에 이동 평균선, 정말 정배열로 되어 있을 때, 역배열로 되어 있을 때 똑같이 고야 라인도 체크하고, 이동 평균선도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는 1시간 캔들이잖아요. 트레이딩 뷰에서 제 같은 경우는 15분봉을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래소 차트도 15분봉을 체크를 해서 보면 거기에서는 이미 정배열로서 진행이 되었고 정말 이쁘게 차트가 이런 경우는 이쁘게 차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15분봉. 그러면은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15분봉을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는 1시간 봉이 정확한 이런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진입을 하는 편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지지와 저항 거래법입니다. 자, 지지선도 오늘 요즘에 신규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제가 1시간 강의 동안 모든 걸 우리가 다 알려드리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중 강의를 하고 있고 중 강의가 9시에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본사 강의도 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강의는 빠뜨리지 말고요. 모든 강사님의 강의는 주제는 똑같아요.
고야를 가지고 하는 강의지만 각자의 노하우가 있고 각자의 스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강의를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두세 번 듣고 계속 연달아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들으시면서 배우시고 지지와 저항선도 오늘 제가 다 설명이 안 되면 그리고 본사에서도 들으시고 다음 주에 강의 또 있으니까 계속 들으시면서 익히시면 두세 번만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클릭을 하면 지지선이 바이 1번부터 6번까지 세팅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셀 저항선이라고 해서 1번부터 셀 1번부터 6번까지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이제 설정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지지선은 여기에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는 뭐 세력이나 그죠? 매수세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지지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지는 매수 하락을 해서 지지선이 만들어지고 매수 포지션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다 연결해서 지지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죠? 지지선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서 예약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해서 저항에서 매도를 하고 저항에서 매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예약 매수를 할 때는요. 항상 여기 똑같은 금액에다가 매수 예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 자, 여기서도 매수를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체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중 나와서 여기 지지보다 더 위에서 마중 나가서 예약, 매수를 하거나 예약 매수를 걸어둔다. 그 다음에 매도를 하려면요. 저항선에서도 마중 나가서 마중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그죠? 내려와서 예약 매도를 하거나 내가 선물에서 숏으로서 걸 거면은 저항에서 똑같은 금액에다 거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그죠? 내 거 먼저 체결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그리고 저항선 항상 우리가 내가 예약 매수를 하고 예약 매도를 걸어 놓을 때는 항상 알람을 설정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람을 설정을 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포지션이 상승을 해서 저항선에 지금 닿았어요. 근데 저항선을 닿고 돌파를 할지 하락을 할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제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람 설정을 해놓고 계속 여기 부근에다가 상승을 할지 알람 부근 뭐죠? 저항선, 저항 부근에 왔을 때 알람 설정을 하고 지켜보거든요. 그랬을 때 뚫을지 말지. 만약에 캔들이 뚫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우리가 저항선에 가면은 분할 매도를 하잖아요. 50% 저는 익절, 예를 들어서 50% 익절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지켜보다가 얘가 뚫고 올라가요. 상방으로 뚫고 올라가면 이 저항선은 또 다른 지지가 만들어져요. 이렇게처럼. 또 다른 지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에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돌파를 하면서 분할 입절을 했죠. 분할 매도하고 돌파를 하면 여기에서 다시 시도를 태울 수가 있겠죠. 시도를 다시 진입을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비추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부터 시도를 더 실어서 그 수익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고 예약 매수 또한 무조건 우리가 비트가 하락을 하거나 조정이 오잖아요. 조정장이거나 하락세일 때는 예약 매수를 해놓고 예약 매수 항상 이 지지에다가 예약 매수를 해놨는데 여기를 체결해버리고 그죠? 뚫고 내려가고 2차 지지 뚫고 3차 뚫고 지금 6차 계속 지지를 뚫고 내려가죠. 하락세가 강할 때는 이번에도 계속 지금 바이 6번까지 내려가고 또 뚫고 내려가고 계속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예약 매수 그냥 딸랑 예약 매수만 해놨더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장이 오거나 지금 하락세가 지금 강할 때는요. 예약 매수보다는 알람 설정을 해놓고요. 무조건 예약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체결돼가지고 마이너스 되어서 또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정이 오면 하락을 하거나 할 때는요. 내가 지지에서 무조건 지지를 뚫고 가더라. 지지 맞지도 않더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지지선은 맞죠. 지지선은 뚫을 수도 있고 못 뚫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맞는 게 아니라 하락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지를 뚫고 내려가고 또 다른 지지를 뚫고 내려갈 때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대응을 잘하는 사람이 고인을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진입을 했을 때는요, 얼마라도 몇 프로라도 0. 몇 프로라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수익이 나는데 거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다 보니까 지지를 뚫고 내려가면서 이때는 내가 저 같은 경우는 반익절을 반손절을 하던 반익절을 하던 비중을 덜어내요. 덜어내고 나서 아닐 때는 지지를 뚫었을 때는 그냥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반을 털어내고 또 다시 또 반을 매도하며 25%만 남거든요. 정찰병 쪽으로 조금 남겨놓고 상황을 지켜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진입을 하고 나서는 무관심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알람 설정을 위아래 설정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락을 하는지 뚫는지 그런 거 내 책임입니다. 그거는 마이너스 우리가 물리는 거는 그쵸?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래법이에요. 이제 매매법인데요. 트렌드와 SR 지지선과 저항선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제가 이걸로 가지고 많이 수익을 내는 편이거든요. 자, 여기 지금 노란 박스가 지금 초록색 바이선이에요. 지지선이고 여기에 지금 빨간 선이 저항선인데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화면을 크게 만들긴 했는데 조금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우리 하얀색은 트렌드선이고 상단이고 하단선이 있죠. 그리고 주황색 작은 단기 추세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저항선과 이 하얀색 추세선이 맞닿는 부분 있죠. 맞닿는 이 부분 여기에서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롱으로서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입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바이선에서 지지선과 트렌드선이 맞닿는 이 캔들과 맞닿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서 저는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항상 저는 이제 RSI 알람, 지지 알람을 받고 있는데, 지지 알람을 와서 이제 차트를 보잖아요. 차트를 봤을 때 항상 트렌드를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두 개 맞닿네? 그러면 여기 지금 찍고 반등을 할 거니까 여기에서 진입을 하는데, 진입을 하지만 또 이 지지를 뚫고, 이 추세선 또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강하게 하지만 이런 지지를 뚫고 이 추세선을 뚫고 내려가기도 하고 저항을 뚫고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더라도 다시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저항선, 자, 중간 중심선 있잖아요. 중간선이 있을 때도 중간선에서도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죠. 중간선에서도 맞고 하락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중간선에서도 익절,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지켜보다가 자, 저항선까지 올라가서 여기에서도 분할 매도, 익절하고 자, 나머지 모든 저는 절대 올매도를 하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올매도를 했을 때 수익이 더 클 때도 있지만 올매도를 하지 않고 항상 분할 매도를 해서 지켜보는 거거든요. 분할 매도를 해서 여기에서도 반익절을 하고요. 여기를 또 뚫을 수도 있죠. 여기를 뚫을 수도 있고 맞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나머지 중간에서 익절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저는 비트가 제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그런 종목보다는 비트를 항상 체크를 해요. 비트가 상승을 잘 하다가도 비트가 조금만 고개를 꺾어버리면 우리 지금 알트 종목들은 우르르 떨어지고 그죠? 조금만 고개를 찌켜들면 또 상승을 막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보다가 막 하락을 하거나 하면 항상 비트 지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른 폰으로 제가 비트만 보는 폰이 있거든요. 비트를 항상 켜놓고 비트의 지지를 체크를 해요. 비트도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기도 하고 추세선을 맞고 트렌드선을 맞고 하락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야라인을 맞고 뭐 상승을 하기도 하고 맞고 하락을 하기도 하고 이동평균선 등등등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트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비트의 지지를 체크를 하고, 비트 지금 이 지지를 뚫으면 더 하락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도 그 비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트를 켜놓고 지지와 저항 체크를 먼저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는 비트가 먼저예요. 안녕하세요, 하야스입니다. 지금 두피가 가려우신가요? 쉽게 집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듬이나 두피 트러블에 특화된 비듬 샴푸여가지고 이건 진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세계 판매 1위 헤드앤숄더. 그리고 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반드시 무조건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꼭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정확한 100%의 타점을 잡을 수는 없죠. 정말 제가 거래를 하다 보면 고야를 가지고요. 100%의 타점을 잡을 때도 있어요. 정말 이거 와 놀랍다 할 정도로 지지가 왔을 때, 지지에서 진입을 했을 때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닐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데 이제는 분할 매수하는 방법도 많이 아실 거예요. 현금 이제 시드가 1,000만 원이 있으면 현금 보유를 우리는 30%를 하라고 하잖아요. 저 또한도 50%에서 3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원화 시드 놔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홀딩도 하고 장투도 하고 거래도 하고 단타도 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1차 매수를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의 시드가 있다면요. 100만 원.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을 장투를 하고 있고 남아있는 시드가 500만 원이라고 했으면요.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저는 10% 20%만 하는 거지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10% 20%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남아있는 내 현재 시드를 가지고 10% 20%만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매수를 하고 하락을 했을 때 2차 매수를 또 하죠. 그랬을 때 뭐 30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30만 원, 30만 원, 40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60만 원, 60만 원, 뭐 80만 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10% 20% 들어가는 거면 그거를 내가 내 머릿속에서는 나눠서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30만 원 진입하고 또 30만 원 진입하면 여기 평단이 중간에 오겠죠. 60만 원 진입을 했어요. 60만 원 진입을 하고 이 상태에서 상승을 하면 그냥 그 60만 원으로 수익을 내는 거고요. 근데 상승을 하는 듯 하더니 다시 하락을 해서 3차 매수를 했어요. 근데 3차 매수를 했는데도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절 들어가야 돼요. 저는 50% 들어내거든요. 50% 들어내거나 뭐 70%, 80%도 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비중을 줄여요. 조금이나마 손절 금액이 적을 때 비중을 줄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밑에서 진입을 만약에 100만 원을 들어갔죠. 100만 원 들어가고 나서 근데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면 나머지 50만 원 내가 손절을 했잖아요. 손절을 하고 나서 그 손절한 50만 원을 가지고요. 나머지 다시 시드를 가지고요. 더 하락을 했을 때 지지가 또 알람이 오겠죠. 그러면 그 지지에서 다시 50만 원을 들어가든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다리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내가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평단이 썩 좋지는 않겠죠. 이렇게 매수를 하면 내가 한참 기다렸다가 하락을 해서 지지해서 진입을 하는 거랑 미리 진입을 해서 분할 매수하면 평단이 기다려서 들어간 매수를 한 것보다 평단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매매가 훨씬 좋습니다. 기다리는 매매를 하셔야 되고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뭐 기다리지 못하고 진입을 했는데 하락을 하면 이렇게 분할 매수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몰빵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죠?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시드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500만 원, 500만 원 분할 매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분할 매수하라고 했더니 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그럼 400만 원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고 현금 보유는 30만 원, 30%에서 50%는 남겨두고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물타기를 해야 될 때도 간혹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고야 RSI 알람 시그널과 이거는 이제 한 달에 100달러를 내고 하고 있지만 우리 10,000달러 구독자인 분들은 지금 무료로 알람 시그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스마트 차트 알람과 고야 RSI 알람을 같이 받고 있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지지 알람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지가 계속 울리면요. 아, 얘네들이 지금 코인들이 많이 하락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셀이 계속 울리면요. 아, 얘네들이 지금 많이 올랐구나. 지금 저항선에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고요. 자, VRS 알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알람이 울리거든요. 그러면 지지선 알람이 왔기 때문에 지지 알람이 오면 제가 차트를 보고 진입을 할 만하면 하는 거고, 스마트 차트는 매 시간 1분에 알람이 오거든요. 그러면 롱 시그널인지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알람이 오면 또 그걸 체킹을 해서 VRS 알람과 맞으면 지지선이 맞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참고를 해서 진입을 하는 거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항상 거래를 하면서 이 말로 타점을 잡는 설명보다는 직접 사진을 보고, 제가 이제 거래했던 거 캡처를 해놓은 사진을 보고 또 보시는 게 더 빨리 와닿더라고요. 더 와닿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수익 낸 거를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RSI 알람이 울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를 먼저 봐요. 그러면 비트가 계속 이렇게 지지선에 지금 도착 1% 되기 전에 이렇게 알람이 오거든요. 알람이 오면 계속 지금 1% 전입니다 하고 계속 지금 알람이 왔어요. 거의 매 시간마다 지금 알람이 왔었거든요. 알람이 오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죠. 그러면 지금 지지를 뚫지 못하고 계속 가고 있을 때 그때 모야라인도 보고 이동평균선도 보고 그리고 트렌드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참고를 해서 내가 알트 종목들 같이 들어갈 거 비트랑 같이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원희 스폰서님께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저 또한 제가 지금 거래를 한 거를 보여드릴 건데 거의가 보면 A 패턴 아니면 B 패턴이 많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이런 RSI L 시그널, 깊은 골짜기에서 나온 L 시그널과 지지선에 가까운 캔들과 그 다음에 고야라인을 상방 돌파했을 때 지지선에 가까운 고야라인을 상방 돌파를 하고 시그널과 함께 떴을 때 이렇게 우리는 정말 A 패턴이 굉장히 수익이 잘 나는 패턴이 타점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B 패턴 같은 경우는 골짜기가 조금 얇은 골짜기에서 L 시그널과 셀과는 멀고 바이 조금을 벗어났죠. 근데 제가 거래를 하다 보면 이 패턴이 조금 많이 나와요. 이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이 패턴을 가지고도 저는 수익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과 이 패턴, C 패턴은 아예 진입을 안 한다. 아예 진입을 안 하고 A 패턴과 B 패턴을 가지고 진입을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락장에선도 패턴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셀에 가까운 저항선에 가까운 캔들이 고야라인을 하방 돌파를 했을 때 나온 S 시그널과 그 다음에 RSI 캔들에서 RSI에서 S 시그널이 높은 산이 되겠죠. 높은 산에서 나온 S 시그널이 됐을 때 A 패턴으로서 타점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B 패턴은 셀에서 가깝지만 셀에서 조금 상승을 했죠. 하락을 했죠. 많이 조금 내려갔죠. 그 상황에서 고야라인을 하방 돌파한 S 시그널과 그 다음에 언덕이 A 패턴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렇게 S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 AB 패턴이 하락장에서 우리가 숏으로서 타점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물 거래를 하지만 저는 거의가 현물 위주로 하고 있어요. 왜 선물도 하긴 하는데 왜 두 가지를 다 못하냐면 하나를 신경 쓰고 하나를 두 개 신경이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현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개를 해보니까 하나는 현물에 막 집중을 해서 하는데 선물까지 신경이 안 가가지고
똑같이 롱을 진입을 했는데도 하나는 익절을 했는데 하나는 익절을 깜빡하고 익절을 안 하고 하락을 해서 손해를 보는 적도 있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만 제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수익을 냈던 걸 가지고 어떻게 타점을 잡고 진입을 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항상 고야 RSI 알람이 울리죠. 그 다음에 이 알람이 조금 오후에 일찍 알람이 울렸었거든요. 지지 알람도 왔었고, L 시그널입니다 하고 알람이 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더가 고야 스마트 차트에서, 고야 스마트 알람에서 롱 시그널이 떴어요. 그때 제가 차트를 보니까, 지금 L과 L 시그널이 떴죠. L과 L 시그널이 뜨고, 고야 라인을 상방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지지선에서 가깝습니다. A 패턴에 가깝죠. 그 다음에 고야 프리미엄 차트에서도 L과 뜨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평균선이 7위평선이 22평선, 노란 22평선을 뚫고 크로스로 만들어졌죠. 뚫고 올라가는 이 지점, 이 타점, 그리고 외야라인도 캔들을 감싸고, 그죠? 캔들을 감싸면서 우상향, 45도 우상향을 하는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타점이 굉장히 좋은 타점이 되겠죠. 이때 제가 진입을 해서 이렇게 3% 수익을 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도지였네요. 작년에. 올 1월 달이네요. 여기에서 지금 도지, 바이 알람이 왔습니다. 지지선 1% 전입니다 하고 이 지지선을요, 여러 번 두들겼어요. 여러 번 두들기고 4번 트렌드를 누르니까 4번 트렌드와 지지선이 맞닿는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제가 진입을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진입을 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업비트 15분 차트예요. 15분 차트인데 굉장히 좋은 타점을 잡았죠. 이 타점이 여기 지금 타점을 잡고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때 업비트 차트들 보면요. 항상 이 알람이 있어요. 제가 항상 알람 설정을 하라는 게 이거예요. 이건데 여기 뭐냐면 이 주황색 선 있잖아요. 이 주황색 선이 제가 지금 현재 시세가 여기예요. 시세가 여기면 1% 밑에도 알람 설정을 해놔요. 왜냐하면 하락을 하는가 보다 알 수가 있죠. 알람이 울리면. 그러면 여기 위에도 1%, 2%에도 알람을 두세 개 해놓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알람이 울리면 상승을 하는구나 하고 지켜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그냥 팁이에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라는 뜻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정도만 상승을 했어요. 진행이 되었어요. 진행이 되면 여기에서도 항상 알람도 같이 시세에 따라서 같이 변경을 하고 수정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알람을 여기 지금 시세가 여기면 알람도 여기 밑에 놓고요. 여기 위에 쭉쭉쭉 해놔요. 그 다음에 상승을 하면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얘네들도 같이 바꿔가면서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서 추세를 보고 하면서 제가 16%까지 수익을 냈었고 분할 매도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때. 자, 여기에서도 손대는 상품마다 1등 평범한 추리링, 양말, 제 손을 거치면 1등 상품이 됩니다. 힌트의 경우 자, 여기에서도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지 알람을 받았거든요. 지지 알람을 받고 나서 자, 여기서 보시면 지지 알람과 RSI에서 지지 도착 1% 전입니다 하고 알람이 왔고 그 다음에 트렌드 선이 있죠. 4번 트렌드와 지금 맞닿는 이 가까운 이 부분에서 제가 진입을 했던 거거든요. 진입을 해서 수익을 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지금 알람이 왔습니다. 지지 알람이 왔었고 롱 시그널 알람이 왔었거든요. 이 알람을 가지고 제가 이것도 조금 늦게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늦게 진입을 했는데 자 만약에 여기 지지가 있었잖아요. 이미 여기 지금 새벽에 알람이 울렸고 제가 조금 늦게 진입을 했었는데 이미 지지를 딛고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정배일로서 지금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지금 크로스가 만들어졌죠. 하얀 이평선이
하얀 7이평선이 노란색 22평선을 뚫고 크로스로 만들면서 올라가고 고야 라인도 감싸러 내려오는 이 타점에서 제가 진입을 했었거든요. 진입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시그널이 뭐가 뜨는지 항상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 뒤 상황도 지켜보면서 내가 이 초보자분들은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더라. 어떻게 6%, 뭐 10%, 20%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 2%만 되면 막 익절해버리고 막 내려갈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뒤에 추세도 계속 비트를 추세를 보고요. 뉴스도 확인을 해가면서 악재, 호재 이런 것도 그죠. 수익이 나다가도 뭐 악재가 생겨버리면 막 금방 마이너스가 되어버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뉴스 같은 경우도 코인 뉴스도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보시면 RSI 알람이 왔어요. 알람 지지 지금 1% 전입니다. 알람이 오고 여기 체크를 해보니까 트렌드선을 누르니까요. 여기 지금 지지선 여기 바이 1번 지지선이 있고 트렌드가 우상향을 하는 모양이고 이 자리에서 진입 타점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동평균선과 그 다음에 고야 라인과 체크를 해보니까 이 진입 타점이 여기 되겠구나. 자, 여기서 15분 봉을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이 초록색 이 선이 제가 진입 타점을 잡았던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하는 거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또 알람이 있죠. 자, 여기에도 주황색 알람 이렇게 항상 설정을 해놔야 돼요. 설정을 해놓는 습관이 저는 이미 들어가지고 늘 여기 몇 개를 설정을 해놓거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해대라. 자, 지지 알람을 받았는데 추세 트렌드선을 뚫어버렸죠. 지금 제가 이런 차트들이 보면 저는 알람을 받고 RSI 알람을 받고 그 알람에 있는 차트를 캡처를 한 거거든요. 이 차트를 보고 거래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날 때는 스마트 차트 또 우리 이제 로그인을 해서 보기도 하지만 시간이 없고 막 이동하느라 바쁘고 할 때는 그냥 이 RSI 알람 차트를 가지고 저는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알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거래를 못 할 것 같아요. 너무 습관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차트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너무 괜찮아요. 스마트 차트만 보는 것보다는 스마트 차트랑 이 RSI 알람 차트까지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세요.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이 타점이었어요. 이 타점에서 진입을 해서 580만 원 진입을 해서 80만 원 수익이 났었고요. 자, 여기서도 솔라나 바이입니다. 알람이 왔어요. 자, 바이입니다. 알람이 왔고, 알람이 왔을 때 이 차트를 보니까 이런 것도 A 패턴이 되겠네요. 자, 여기 지금 지지 아주 강력한 1번은 위에, 이거는 조금 제가 늦게 캡처를 했네요. 늦게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그 당시 여기 지지선이 만들어져 있었겠죠. 지지선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때 알람이 왔었고, 지금 보시면은 고야 라인도 고야 라인을 위로 뚫고 올라갔죠. 낙스를 누가 하실까요? 네, 고야 라인을 뚫고 상방 돌파했습니다. 고야 라인을 캔들을 감싸고 고야 라인이 올라가고 하얀색 이평선도 노란색 이평선과 함께 캔들을 감싸고 올라가는 이 타점 여기 지점에서 제가 진입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진입 근거가 한 개만 있다고 해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3개, 4개는 되는 것 같죠. 바이부터, 그죠? 지지 알람부터 해서, 뭐, 우리, 고야 라인, 이동 평균선까지, 추세선까지, 트렌드선까지 해서 여러 개를 진입 근거가 맞을 때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물 한 잔 마실게요. 자, 여기에서도 L과 L2 시그널 알람을 받았네요. 알람을 받고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지지선이 있죠. 지지선이 있고 지지선과 그 다음에 추세선 보세요. 트렌드선을 봤을 때 여기 지금 여기 이 부근에서 진입을 했으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그 알람을 받고도 제가 조금 늦게 진입했어요. 늦게 확인을 했나 봐요. 그죠? 이 자리에서 진입을 했나 봅니다.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지지선이 있었고, 지지선이 있고, 그 다음에 트렌드선이, 그죠? 맞닿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지금 L2 시그널과 RSI L 시그널과 캔들 시그널 L2 시그널을 뜯고요. 이동 평균선이 노란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고, 고야 라인도 캔들을 감싸고 올라갈 때, 이런 게 A 패턴이죠. 제가 조금 늦게 진입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때 제가 300만 원 진입을 해가지고요. 10% 수익 날 때 분할 매도를 했어요. 분할 매도 하니까 150만 원 남았죠. 150만 원 가지고 또 15% 수익 냈어요. 그 다음에 또 50%또 분할 매도 했습니다. 75만 원 남았죠. 75만 원을 가지고 이제 마음 편히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분할 매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300만 원을 가지고 저도 뭐 조심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날 때 계속 많이 가지고 갈 때가 힘들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가져가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할 매도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75만 원 여기에서도 아마 제가 분할 매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초창기에 초보일 때 지금도 뭐 초보이긴 하지만 초보일 때는 초보자분들께서는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항상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잖아요.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내가 정리를 하고 나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애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지금 가지고 초보자분들은 이제 입문하신 분들 마음이 어떠냐면 빨리 수익을 내고 싶고 빨리 돈을 벌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요, 내가 이걸 정말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익혀야 되겠다. 그래서 소액을 가지고 많은 연습량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수익이 먼저가 아니에요. 수익이 나면 재밌기는 하죠. 그렇지만 수익보다는 내가 이걸 내 걸로 만들고 쉽게 거래를 하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자, 포지션 이렇게 잡혀져 있을 때는요, 다 입절을 하지 마세요. 입절을 하지 말고요. 아주 소액을 남겨서 내 시드에 마이너스가 피해가 가지 않을 만큼 시드를 남겨놓고 그 남겨놓은 시드를 가지고요. 우리 이 구야 사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시그널이 나오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다른 시그널이 나오고 또 이 보조 지표들을 가지고 얘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하나, 두 개 정도는요, 가지고 가면서 계속 한번 훑어보세요. 보시면서 마이너스가 뭐 되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내가 정리 다 하고 나면 이제 내 눈에서 안 보이면 관심 받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초보일 때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도 항상 이 알람을 받습니다. 알람을 받아서 제가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지지 알람을 받고, 그 다음에, L 시그널이 떴다는 L 시그널도 받았네요. 받고, 자, 여기에서 진입을 보시면, 여기에도 지금 제가 5번 지지 저항을 클릭을 안 해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도 지지선이 만들어져 있었겠죠. 그죠? 지지선이 만들어져 있었고, 트렌드선도 아마 비슷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캔들을 보조 지표들을 보시면 하루 3시간 맛집 쇼츠 영상 찍고 월 1,500만 원 순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맛집 쇼츠 영상을 만들어 수익을 하얀색 이평선이 노란색 캔들을 감싸고 또 올라가죠. 크로스를 만들면서 캔들을 감싸면서 올라가고 고야 라인도 같이 그죠? 이럴 때 여기에서 진입을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냈었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알람, 그죠? 여기 지금 여기가 타점이거든요. 제 진입 타점인데 굉장히 타점들이 다 괜찮고 자, 여기에서도 제가 지금 노란색 알람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항상 하락을 하는 거 체크해야 되고 상승을 하는 거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체크 항상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BTC 그리고
STX인데, 자, 여기에서도 알람을 지금 지지 알람을 받았고요. 비트도 같이 왔었네요. 여기서 보시면 트렌드선도 같이 맞닿는 부분, 이 부분에서 진입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진입을 하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타점 한번 보세요. 이게 초록색 선이, 여기가 지금 제 진입 타점이거든요. 타점 너무 괜찮죠?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항상 여기에서 보세요. 알람 설정. 알람을 해놓고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람 이렇게 해놓으면요. 계속 차트를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그냥 알람만 오면 쳐다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알람을 체크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1% 수익이 났었네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도지네요. 도지 여기에서 RS 알람 고야 라인과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도 지지선이 알람이 왔었겠네요. 이 지금 알람을 제가 캡처를 안 해놨는데, 여기 지금 알람이 왔을 거고, 여기 보시면 트렌드선과, 그죠? 이런 부분에서 진입을 하면 괜찮았겠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진입을 했나 봐요. 이때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고, 여기서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7일평선이 22평선을 뚫고 올라가죠. 크로스로 나면서 올라가고 고야 라인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 자리가 굉장히 괜찮은 또 타점이 되겠죠. 지지도 딛고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제가 진입을 여기 지금 이 타점이 되겠네요. 이 타점, 이 자리에서 진입을 했던 거고요. 이때 제가 지금 시도가 많이 들어갔다, 그쵸? 분할 매수를 한 건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제가 20%까지 이렇게 20% 수익이 날 때는요, 제가 이거를 조금은 홀딩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내려왔는데, 이때 제가 홀딩을 하려고 했다가 수익이 많이 나길래 분할 매도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20%가 되었을 때, 20%가 되었다가 조금 하락했을 때 제가 분할 매도를 하고 분할 매도 입절을 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항상 알람 설정을 여기 상승하는 거 알람 설정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익을 냈었던 거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료는 제가 많이 있는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너무 목이 아파요. 자,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이제 분할 매도를 할 때 이거 지금 물타기는 보지 마시고요. 이 퍼센트 계산기, 이 계산기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항상 우리는 이제 입절을 매도 예약을 해놓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짜리, 2%짜리, 뭐 3%짜리 이렇게 매도 예약을 할 때 굉장히 도움되는 계산기거든요. 우리 처음에 이제 매도 예약을 그냥 퍼센테이지로 해서 매도 예약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시세를 보면서 어느 정도 저항 자리에 매도 예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현물을 하시는 분들, 그냥 내가 한 2%, 저는 자기 전에 그냥 저항선 보기 귀찮고 할 때는요, 3% 자리에 매도 예약, 50% 예약하고, 또 뭐 5% 자리에 50% 매도 예약을 하고 할 때 이제 하는 건데, 내 시세와 2% 자리에 지금 매도 예약할래 하면 102를 누르면요. 886.8 이렇게 2% 자리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그 자리에 내가 예약 매도를 할 때 이게 유용하게 쓰이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고요. 감시가도 항상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지금 제가 거래를 했던 거 보여드린 게 보면 진입 근거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이상은 되었을 때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진입을 하는 거고, 진입 근거가 없으면요, 나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중독이신 분들은 막 무지성으로 막 진입을 하고 막 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조회 가지고 연습 삼아 할 때는 괜찮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내가 거래를 할 때는요, 확실하게 진입 근거가 나오면은 진입을 한다. 없으면은 쉬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입을 하고 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분할 매수보다는요. 내가 기다렸다가 지지해서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어느 정도 지지가 왔을 때 그리고 타점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는 게 낫지. 진입을 하고 나서 수익 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었다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고 있을 때 그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기다렸다가 그죠? 진입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면 평단도 좋고 마음 편안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죠. 미리 진입하고 나서 마이너스가 되면 마음도 힘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은근히 받게 되거든요.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항상 기다렸다가 진입을 한다. 그리고 자기 기준 세워서 항상 거래를 하시고요. 무지성으로 우리가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 막 무지성으로 그냥 버티고 하다 보면 손실도 커지고 상상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손절가 초창기에 손절가 안 걸고 막 무지성 진짜 내 마음대로 막 버티고요. 손절하는 게 아까워서 기다렸다가 크로스로 했을 때 마이너스 700%, 마이너스 800%간 적도 있었거든요. 정말 생각 없이 거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손절을 했었거든요. 큰 금액을 손절을 했었어요. 저도 정말 이것저것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많이 배웠었거든요. 우리가 99번 상리를 하면 뭐 하냐고요. 출금도 안 하고 손절가 안 걸면요. 한 번 청산으로도 패배를 하게 되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강사님들이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레버리지 2, 3배를 하라. 그리고 손절가 무조건 걸어라. 수익이 나면 수익의 반은 익절을 해라. 출금을 해라. 그죠? 출금을 해서 리플을 사기도 하고 생활비로도 써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항상 선배들이 하는 얘기들이요.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키시면 되시고요. 손절은 자산을 잃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다. 정말 이거 공감 가는 말이죠. 손절은 자산을 잃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다. 손절가를 정했으면 가차없이 무조건 손절을 해라. 그죠? 되게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절하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야 될 때는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고야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트레이딩을 배워서 정말 내가 앞으로 그죠? 우리 지금 50대, 60대, 70대 분들, 40대도 똑같죠. 노후 준비 정말 마땅히 할 게 없어요. 능력이 안 되거든요. 정말 애 키우랴, 부모님 부양하랴, 그죠? 그래서 내 정작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내가 앞으로 몸이 아파도요. 몸이 아프면 우리 할 수 있는 노동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자본금이 많고 시드가 너무 많아서 내 재산이 너무 많아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트레이딩은요. 정말 손가락 하나만 까딱까딱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나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로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이 트레이딩 우리 지금 고야이 그래 하는 게요. 노후 준비로 최고이고요. 지금 정말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도 지금 주부이지만 이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내어서 생활비도 하고 집에 내 경비도 하게 되고 나의 노후도 준비를 하게 되고 내 보험료 모든 생활을 다 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노후 준비를 하면서도요. 어떤 생각을 우리 막 종종 얘기하는 게요. 치매만 걸리지 않으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다 보면 치매도 걸리지 않을 거고요. 내가 질병만 걸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건강하게 살면요. 너무 노후는 빛나는 노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진짜 우리 회원분들이 ATM기 같은 부야를 가지고 꼭 성투하셔서 부자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